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 허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의사는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간과하면 절대 안 돼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는 의학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허리를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 허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하루 종일 손을 안 쓰고 쓴다고 하면, 만약에 손이 골절됐거나 하면 하루 종일 왼손 안 쓰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허리를 안 쓰려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자세 변경도 못해요. 그래서 허리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노화되고 늙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시 젊어지는 방법은 아직 의학적으로 발견된 게 없어요. 퇴행성 변화는 너무 당연한데 우리 허리 척추는 목에 뼈가 7개가 있고요. 등허리는 12개가 있고요. 허리는 5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있어요. 이렇게 관절이 많으면 관절이 움직이면서 그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생겨요. 근데 많이 쓰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이게 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나이가 드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럼 허리 통증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허리 통증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제가 이 팔에 있는 뼈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 뼈는 이쪽에 손목이랑 팔꿈치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허리는 저 척추뼈 하나만 봐도 위아래로 부딪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위에 있는 척추뼈, 아래에 있는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뒤에 신경도 지나가고 척추궁이라고 하는 이 척추뼈들끼리 연결을 유기적으로 잘 끈끈하게 안 해놓으면 척추뼈가 다 무너지겠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장날 수 있는 부위도 많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도 증상도 너무 다양하고 허리가 아픈 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어르신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이 관절 때문에 아픈지, 디스크 때문에 아픈지, 신경이 눌려서 아픈지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환자분과 저랑 진료실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의심할 수 있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저 협착증이에요 이러고 들어오세요. 협착증도 있을 수 있고 디스크 탈출증이 우리가 소위 말한 디스크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척추전방 전이증이나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다른 명도 있고 여기에 적히지 않은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염좌, 근육이 찢어졌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도 단순히 간과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르신들의 근육이나 뼈가 젊으신 분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저 안 넘어졌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물건 하나 짚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좌가 있거나 골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다 봐야 된다. 허리 통증인데 허리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인 분이 있어요.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대부분은 허리가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오면 감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콩팥 문제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내가 콩팥이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허리뼈 바로 요 뒤쪽에 양쪽으로 콩팥, 신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 문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파야 하고 와요. 근데 허리 엑스레이랑 뭘 찍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변 보실 때 피가 비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퉁퉁 치면 너무 아프다든지 다른 걸 확인을 해서 특히 남자분들 요로결석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방광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신우신염 같은 게 생기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오셔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뼈 문제가 아니고 내과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안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오셔요. 처음에 여기가 허리라는 것만 알지 이 안에 내부 장기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뭐 요즘에 소변에 피가 붙이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거는 허리 위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그걸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왔거나 심하게 협착증이 아닌데도
이유가 없이 허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나 이유가 없는데 왜 아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만 있으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말해요. 뻐근해요. 우리해요. 찌릿찌릿해요. 다리가 절절 내려와요. 콕콕 쑤셔요.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표현은 너무 다양한데 이게 다 환자분들이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 말 하나하나에 절 들으면서 저희는 머릿속으로 계속 감별을 해요. 감별이라는 거 뭐냐면 어떤 병이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신경이 눌리는 통증을 둔한 통증, 이렇게 우리하다, 쿡쿡 쑤신다 이렇게 잘 말 안 하고 칼로 찌른다, 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는 우리하고 뻐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환자분들의 증상이 어떤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잘못된 대답이에요. 환자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의사는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여쭤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환자분 다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이 처음엔 당황하실 수 있지만 증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한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10년은 넘었어. 오래됐어요가 아니라 한 몇 년 전 됐다, 몇 개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료진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거고요. 아픈 것도 그냥 아파요. 이게 아니고 저려요, 쑤셔요, 콕콕 쑤셔요. 아프면 허벅지까지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이런 걸 정보를 다양하게 정확하게 주실수록 환자분들을 더 잘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환자분들을 더 잘 치료하려면 얼마나 아프신지는 정보를 주셔야지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잘 취합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프고 우리하고 다리까지 절절 내려오고 콕콕 쑤시고. 그럼 이걸 듣고 저는 이제 감별을 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허리 자체의 통증인지 연관통인지 이게 방사통인지, 방사통이라고 하면 신경을 따라 내려오는 통증이거든요. 방사통인지 아니면 보행장애나 대소변장애 같은 다른 위급한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제가 감별을 할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다치신 적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허리 자체의 통증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분과 어제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했어요. 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어제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신 분들 아니면 허리를 숙였다가 폈더니 펼 수가 없어요 하시면 디스크나 협착증보다는 이렇게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 쪽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이걸 저희가 염좌라고 해요. 그럼 염좌에 준해서 일단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제 화장실에서 엉덩방아찌였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주저앉았는데 저 원래 골다공증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척추뼈가 부러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척추뼈가 생각보다 되게 잘 부러져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2-3분은 척추뼈 부러져서 오세요. 그 부러진 게 새롭게 부러지신 분도 있고 옛날에 부러졌는데 모른 채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척추뼈 색깔이 얘만 다르죠. 이거는 MRI라는 영상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찍고 뼈 모양 이상해서 골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골절 진단된 거 아니에요? 하는데 MRI를 찍자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 이건 이번에 골절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색깔이 바뀌지 않고 다 똑같이 까맣게 나왔어요, 뼈가. 그거는 옛날에 골절된 거예요. 옛날에 골절된 거는 치료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이번에 진단된 골절은 치료가 필요해요. 그 치료가 보조기일지 수술이 될지 시술이 될지는 환자분 증상이랑 영상에 좀 더 자세한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생각보다 골절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고 허리가 확 아프다. 그러면 골절 됐을 수도 있겠다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연관통인 건데요.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 환자분들 실질적으로 환자분 영상을 보면서 4번, 5번이 안 좋으시네요. 4번, 5번에 협착증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4번, 5번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전 여기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번, 5번에 디스크가 협착증이 튀어났다고 해도 만약에 4번, 5번이 제가 척추뼈 기준은 한 요 정도 기준이거든요. 여기만 아프지 않아요. 이거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아프시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프실 수 있고요. 3번, 5부터 밑에 천추까지는 허벅지까지 내려오실 수 있고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뻐근할 수 있고 이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분화가 되잖아요. 처음에 세포였다가 사람이 되려고 얘네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신경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게 거의 같은 신경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1번이 아파도 여기가 아플 수 있고요. 5번이 아파도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설명드려요. 4번, 5번이 안 좋다고 해서 4번, 5번만 아프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파요.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어요. 저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저 다리만 아픈데 왜 허리 찍으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허리 전혀 문제 없어도 허벅지까지 아프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같이 연관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똑똑하신 우리 환자분들은 오시면 저는 방사통이 있어요 라고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방사통이랑 연관통은 조금 달라요. 연관통은 얘네가 이제 같은 신경을 분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픈 거고 방사통은 신경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내가 4번, 5번이 아프면 허벅지 옆이 아프고 5번, 1번이 아프면 허벅지 뒤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환자분 다리로 내려온 통증이 옆으로 내려와요? 뒤로 내려와요? 이렇게 여쭤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제가 옆으로 내려와요 하면 환자분 4번, 5번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뒤로 내려와요 하면 5번, 1번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는 버스 안전거장은 거뜬하게 걸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는 100m 가면 쉬어야 돼요. 이게 간헐적 파행이라는 건데 협착증에서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내가 원래는 100m 이상 걸었는데 이젠 5발자국도 못 걸어요. 이거는 그분이 5발자국 못 걷고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거예요. 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러운데 소변을 지려요. 대변을 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거를 간과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이런 분들은 당장 수술해도 안 돼. 늦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부끄러웠다고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요게 어제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건 다른 병원에 가면 첫 번째 뭐라고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이 뭐가 있는지를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내에서 최대한 말씀하시면 돼요. 그중에 뭐 정보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여쭤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 중요하다.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